이런 느낌이 그 다음에 신선한 충격, 신선한 느낌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습관화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습관화는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시죠? 3만 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3만 번. 안녕하십니까, 한혜수 프로입니다. 일단 먼저 지금까지 해수 스윙에 대해서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릴까 하는데요. 자, 35번째 댓글입니다. 백스윙 아크를 크게 할까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백스윙 아크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팔로우에서 피니시 아크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거는 유연한 사람들일수록, 헤드 스피드가 빠른 사람들일수록 팔로우하고 피니시는 아크가 달라져요. 더 커져요. 근데 백스윙은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전에도 이제 그 레슨을 해드렸지만 어드레스에서 척추가 유지가 되고요. 팔하고 몸하고 간격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몸이 제자리에서 척추를 축을 해서 제자리에서 움직이면 움직일 수 있는 이 길은 똑같아요. 움직일 수 있는 이 거리는 크기는 똑같아요.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역까지 넘어가는 길은 똑같아요. 근데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은 여기서 헤드가 넘어갈 때 왼쪽 어깨와 등 근육이 더 늘어나서 조금 더 헤드가 많이 넘어갈 수는 있어요. 헤드가 많이 넘어간다고 오버스윙이 아닙니다. 축만 무너지지 않으면 많이 넘어간다는 건 그만큼 유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더 큰 파워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은 항상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근데 그걸 적게 해야 되느냐 크게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크게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안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는 충분히 큰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크다라는 거는 아크가 큰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꼬임이, 내 몸통에 꼬임이 큰 게 큰 스윙입니다. 헤드가 멀리 가고 팔이 길게 뻗어지고 이렇게 크게 하고,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스윙은, 백스윙은요, 될 수 있으면 간결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36번째 댓글인데요. 오른팔 모양 신경 써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편하게 쓰면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 팔이 늘었을 때니까. 그러면 돌려야 되고 풀어져야 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팔의 회전 없이 일직선으로 갔다 일직선으로 그냥 바로 갔다 바로 와야 되는데, 이건 애초에 어드레스 할 때 어떤 각을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면의 방향, 오른쪽 측면을 뒤로, 오른쪽 앞으로, 이거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안 되면 슬라이스 나면 훅 나면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데 그거는 망가지는 지름길이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37번째 댓글인데요. 오른손 그립은 아래로 떨궈서 스퀘어로 잡나요? 스트롱으로 잡나요? 이거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스트롱으로 잡으세요. 손을, 팔꿈치를 100% 틀어주시고요. 정면을 보게. 그 다음에 그립을 잡을 때는 손바닥이 이렇게 그립을 안 잡았을 때 하늘 보지만, 그립을 잡을 때는 살짝 손가락으로 잡고 쥐어짜면서 각이 살짝 틀어지게 돼요. 그러면 한 45도 정도 우측으로 틀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오른손 그립 잡는 게. 오른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38번째 댓글인데요. 그립을 바꾸고 처음으로 이거구나 느꼈습니다. 굿.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그 느낌이 지속해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우리 어떤 몸 감각이라는 거는 똑같은 충격을 신선하다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게 신선하니까 느낌이 있는 것 같으니까 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되다 보니까 더 욕심을 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이런 느낌이 그 다음에 신선한 충격, 신선한 느낌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습관화가 될 때까지 반복을 해주세요. 습관화는 몇 번 해야 되는지 아시죠? 3만 번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3만 번. 자. 39번째 댓글입니다.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는 10개에서 9개가 찍혀 맞아요. 공이 이리저리 뜁니다. 안 떠서 돌겠습니다. 질문, 해수 스윙으로 상향 타격은 어떻게 하나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 안 맞는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해수 스윙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자, 아이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찍어 친다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수 스윙을 할 때는 우측 측면을 써서 이렇게 똑 스윙을 하는데, 문제는 그분은 이제 찍어 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오히려 더 잘 눌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언은 그냥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드라이버처럼 공이 이렇게 티 위에 떠 있는 거는 그분처럼 만약에 아이언 치듯이 하게 되면 이렇게 하늘로 솟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상향 타격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이제 근본적으로다가 스윙하는 우리 몸이 움직여지는 방식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향 타격은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상향 타격이 되기 위해서는 찍어 친다라는 개념이 없어져야 돼요. 찍어 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백스윙 들어야 되죠. 들어야 내려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윙하는 자체가 들어서 찍으려고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드라이버는 플랫하게 쳐라. 그러니까 늘상 들어서 찍어 치던 사람이 이렇게 낮게 플랫하게 스윙은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라는 거는 습관화가 되면 딴 생각을 해도 습관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이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요거 하나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백스윙을 할 때 우리 몸은 꼬이면서 압축되는 것이다. 다운스윙 때는 압축된 이 압력이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서지는 것이다. 백스윙은 앉는 것이고 다운스윙은 서지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상향 타격을 하실 때 백스윙 때는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앉고, 다운스윙 때는 일어나주고, 앉고 일어나주고, 앉고 일어나주고, 이런 방식으로다가 좀 빈스윙을 한번 해보시고요. 스윙을 좀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상향 타격을 일부러 내가 굳이 안 해도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자리 멀리 뛰게 한다, 제자리 높이 뛰게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스윙은 똑같아요. 하는 방식은 똑같은데 그 움직일 때 내가 조금 더 살짝 앉고 일어나지는 거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나는 거 왜 우리 장타 치는 그 레슨에, 다른 분들 레슨에 보면 스쿼팅이라고 그래서 점프 하듯이, 프로들 보면은 특히 로이 맥길로이나 타이거 우즈 옛날 스윙 보면 몸이 응축이 됐다가 탕탕 튀는 느낌이 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